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동학대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동복지법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5월 달에 스승의 날이 지나갔잖아요. 스승의 날이 지나갔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뉴스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SBS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한 사립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했대요.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유치원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엄마 나 칭찬 스티커 못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이 부모가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서 왜 칭찬 스티커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 칭찬 스티커 못 받고 맨날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냐. 칭찬 스티커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이거 아동 학대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이 선생님에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왔기 때문에 일단 아이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사를 받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체만으로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네,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2008년 7월 달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그리고 최근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시행령이 강화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한다는 신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어떤 그 감독, 복지사들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렇다면 국가는 즉시 부모로부터 혹은 학대자로부터 분리해서 국가가 그것을 예방하고 별도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 제정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아동과 교사와 지역사회와 부모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는 게 국가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0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째 진행됐죠.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자, 학생인권 조례.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되죠. 아동복지법은 통상 이렇게 아동의 규정이 초등학교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이는 좀 다릅니다만. 자, 서울시에서 2010년 10월 달에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뭐 맞고 뭐 이런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뭐 성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체벌받지 않을 권리, 내가 원하는 교육을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거였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이게 만들어지니까 뭐 아이들을 그러면 뭐 가르치는 걸 포기하라는 거냐. 그래서 많은 이제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른바 교권 침해.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정 정도는 조금 독특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동시에 이제 설립자의 이념이죠. 교육 철학, 설립의 어떤 정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교육을 특별히 더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안 된다.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도 많이 있고 제정했다가 폐지했다가 또 다시 제정했다가 폐지했다가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아동들의 권리가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약화된 겁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된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0년도 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경험했던 그 학생들 지금 몇 살이죠? 네,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옆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자로 근로기준법 제6장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물론 5인 이상 적용이기 때문에 4인 이하는 적용 안 됩니다만 핵심 문구는 이래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 이 적정 범위. 이거는 이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정 범위냐는. 이 법원 쪽으로 자꾸 넘겨요, 보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로자들끼리는 그렇고, 사업주는 그것을 신고를 받아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발생하면 조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항상 이런 건 양벌이에요. 대표이사는 아무튼 그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생겼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회의할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대리나 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요거. 과장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요거. 자, 아직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괴롭힘 당했다. 신고할 수 있어요. 내가 의자가 여기 테이블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경영자에게 본부장이 잘못 뺐어요. 너 의자 바꿔! 저쪽으로 가! 요거. 신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008년도의 아동복지법, 2010년도의 학생인권조례,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흐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에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이동했다라는 사회적 변화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권위, authority가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권리가 훨씬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ct가 중요한 거죠. 파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른바 아동학대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의 학대. 이 네 가지가 아동학대의 4대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합적 학대. 이거에 이 신체, 정서, 성적, 그리고 방임, 이 4대 학대의 청소년 버전이 학생인권 조례인 거고요. 그 학생인권 조례의 성인 버전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여러분들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 다 하시잖아요? 자, 신체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정서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방치도 학대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적인 사조가 권위의 시대,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렇게 디렉션 하는 것이 허용됐던 시대에서 그렇지 않다. 권리의 시대다.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것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권리를 상호간에 보장하는 관계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신이 이미 우리 사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를 이미지하시면서 이른바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 조직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토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경험한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거고요. 요즘 아마 심심치 않게 지금 기사 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주말에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나 그거 아동 인권 침해다라고 신고하는 것이 부모님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니까요. 이건 흐름이 그렇습니다. 권위를 대하는 인식이 다릅니다. 권리를 대하는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아동과 청소년과 성인기에 아동복지법과 학생인권 조례와 괴롭힘 방지법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지금 직장에 합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지휘명령이라는 관점, 친권의 관점, 교권의 관점, 지휘명령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친권. 자녀를 낳은 부모가 온전히 오운 리스크, 자녀를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온전히 오운 리스크를 가지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희생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 부모의 권리, 이 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제가 오늘 위험한 발음 또 많이 하네요. 아무튼 이 교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명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억압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권리, 의무 이렇게 되니까 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각지대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바라볼 때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와 아와 피아 신채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님 역사는 아와 피아의 투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때 투쟁이라 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그 역사 정신에 의해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상호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상호 협력의 관계. 그리고 이 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달려가야 될 어떤 비전 혹은 컬처가 있는 겁니다. 비전이란 단어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컬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아와 피아의 관계로 한자어입니다만 아와 피아의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거의 유일한 조직 문화 경쟁력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지식과 노하우는 가르쳐야 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 개정, 이런 흐름 속에서 경영자가 어떻게 직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